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우 이슈토크 시간입니다. 오늘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장기화와 관련해 이 지역 경제가 심각하게 침체에 빠진 내용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히 골목 상권 등 영세 소상공인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인천시의 경우 일찌감치 경제대책반을 가동해 대응하고 있는데요. 소상공인들에게 어떤 대책이 펼쳐지고 있는지 직접 살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자리에 이병태 인천시 소상공인 정책과장과 신규철 인천평화복지연대 정책위원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금 안타까운 상황이 지금 2달 넘게 이어가고 있는데 이 지역 경제 우려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인천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현재 지역 경제의 상황 어떻게 지금 파악하고 계신가요? 네, 일단 그 우리 코로나 그 확산이 이제 장기화되면서 우리 이제 시민의 안전이 이제 우선시 되고 있어서 우리 인천시에서도 각종 그 행사라든지 축제 또는 우연회라든지 간담회 등을 일단 취소 또는 수년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시민들도 지금 뭐 단체 모임이라든지 그런 행사 또는 여행들이 이제 자제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 및 그 자영업자들이 그 말 그대로 영업 부진에 따라서 매출액이 아주 감소되다 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 그 생계 위협까지 사실 받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지금 시에서도 경제대책본을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그분들의 대부분 그 뭐 불피해 신고라든지 건의사항을 살펴보면 대부분 영업 부진과 그 말 그대로 매출 감소에 따라서 생계 어려움이 겪는다. 그래서 어떤 경영 긴급 자금을 좀 지원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사실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참고로 그 중앙의 그 소상공인 연합회에서 그 지난 2월 10일하고 2월 19일 날 두 차례에 걸쳐서 그 전국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설문조사 내용을 살펴보면은 그 매출 감소라고 응답한 분이 거의 98%가 됩니다. 네. 그리고 그 매출 감소의 그 비율이 50% 이상 감소됐다는 그 비율도 거의 한 47%에 이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이제 우리 인천시도 이와 다 유사한 사항으로 일단은 저희들이 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 지금 현재 피해 소상공인들이 정부에서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이 뭐냐라고 한번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는데 그분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 역시 일단 이런 경제고를 겪고 있기 때문에 긴급 경영 안정자금을 좀 지원을 해주고 거기에 따라서 이자 차익도 좀 정부에서 좀 지원을 해달라. 네. 이런 게 이제 첫 번째로 제일 많았고요. 두 번째는 말 그대로 그 피해 상공들의 어떤 전수조사를 해서 그 피해 보상금을 좀 지급하는 방법도 한번 해달라. 뭐 이런 건의도 있었습니다. 예. 그다음에 뭐 끝으로 우리 지금 말 그대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들 그 소상공인들 그분들은 또 이 방역용품, 그러니까 마스크라든지 손소형제 같은 거를 지원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있었고 또 기타로 뭐 우리 일제는 시민들이 좀 가게를 좀 많이 이용해 줄 수 있도록 홍보 좀 우리 정부 차원에서 해달라. 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 네. 시역에서 파악하기로는 경제의 매출 피해가 98% 이상 앞에 있었다고 이제 파악하고 계시는데 전부가 지금 타격을 받는 걸로 지금 이해를 할 수 있겠고요. 일단 접수된 피해 상황도 좀 살펴볼까요? 지금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이제 인천에 사실은 그 사업체가 한 18만 5천 개가 있는데 이 중에 그 소상공인이 한 15만 7천 개로서 전체 사업체 수의 한 85%를 차지합니다. 종업원 수도 31만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천시에는 전통시장이 지금 6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점가 및 지하상가를 합하면 한 2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그러니까 전통시장과 상점가도 점포수를 따지면 한 15,000여 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그 사태로 이제 그런 어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경영 부진에 따라서 그 대출 해야겠다는 그런 문의가 대부분이었는데 저희들이 그 3월 9일 현재 그 긴급 경영 안정자금 3단 건수를
보면은 이제 3,375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건수별로 쭉 분석을 해봤더니 제일 많은 것이 그 음식업입니다. 음식업이 한 35.9% 제일 많았고, 예. 두 번째가 이제 서비스업이 29%, 세 번째가 이제 도소매업이 28.5%, 또 그다음에 이제 제조업 순으로 이렇게 많은 신고가 들어온 상황이 있습니다. 예. 소상공인 그 분들과 직접 이제 네. 대면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시잖아요, 위원장께서는요. 그렇죠. 네.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예, 제가 오늘 오기 전에 실제로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하고 네. 협회에 직접 이제 전화를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외식업 중앙회 같은 경우는 지금 4차례 주간별로 그 실태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네. 최근에 이제 실태 조사한 게 지난 2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거쳐서 이제 4차 조사를 했는데 한 600곳을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평균적으로 59.2%의 예. 매출 하락이 있었고요. 예. 인천의 경우는 한 44.7% 정도 이렇게 있는데 제가 보니까 조사 날짜가 2월 25일부터 28일이에요. 지금은 이제 더 확산이 됐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더 이 피해는 좀 더 심각해질 걸로 보이고 그다음에 제가 주변에 이제 그 편의점 하시는 분들하고도 한번 물어봤더니 한 20% 정도 막 매출이 하락됐고 제 후배가 또 그 전통시장에서 의류업을 하고 있어요. 네. 전화를 해보니까 한 달에 한 70만 원 정도는 팔아야 현상 유지가 되는데 지금 하루에 20만 원밖에 못 팔아서 처음으로 지난달에 월세를 못 냈다. 네, 예.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지금 이제 소상공인들에게 이제 가장 시급한 지원, 이제 목소리를 통해서 네. 접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네. 요청이나 목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일단 소상공인 지원 대책은 이제 매출을 늘려주는 정책과 비용을 줄여주는 정책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그런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매출을 늘리기가 어렵잖아요.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을 늘리기 어렵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시급한 것은 비용을 줄이는 정책이 좀 필요하다. 네. 비용에서 제일 큰 게 그 인건비, 그 다음에 임대료, 그 다음에 각종 세금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지원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뭐 고용 관련된 장려금이라든가 요즘 이제 착한 임대료도 있습니다만 어떤 임대료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각종 그 사회보험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또 이제 부가세 문제도 얘기가 좀 되고 있더라고요. 이런 식의 정책을 좀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빚내서 좀 버텨라. 대출 정책 중심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최근에 정부에서 이제 지역사랑 상품권을 3조 원 정도 4개월 동안 획기적으로 한 10%로 해서 하겠다는 정책은 아직은 이제 사람들이 발길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어떤 희망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정책이라고 보고 여기에 대한 지원을 좀 더 늘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지역 목소리는 이렇단 말이죠. 현장의 목소리는. 그 시에서는 이제 소상공인 대책, 지금 이제 두 가지로 분류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네, 이제 이 코로나 이 확산으로 이제 우리 많은 지역에 이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저희들이 아주 긴급하게 잉여 자금을 좀 모아가지고 저희들이 그 긴급 경영 안정 자금을 이제 350억을 마련을 해서 네. 지난 2월 7일부터 저희들이 그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열흘 만에 네. 그 350억 융자금이 다 이렇게 소진이 다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중소벤처기업부에 그 경영안정자금을 지금 이제 활용을 해서 지금 한 1,100억 원 정도로 지금 융자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2차 보전이 좀 안 되기 때문에 좀 시민들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다시 긴급하게 그 시중에 좀 그 금리가 좀 낮은 은행을 예. 협약을 해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이제 3월 9일 날입니다. 그 450억의 융자 규모로 저희들이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자가 2.91%인데 그 중에 인천시가 1.5%를 보존해 주는 상품으로 저희들이 현재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예. 네. 그렇게 하시고 저희들이 또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지금
많은 시민들이 인천 사랑 상품권, 인천 이음을 많이 사랑해 주시지 않습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지 예,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3월 1일부로 예. 저희들이 50만 원 이하까지를 종전에는 뭐 한 4%였던 거를 저희들이 이번에 10%로 이렇게 예. 상향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50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는 정정과 같이 그냥 1%로 이렇게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소상공 여러분도 또 이 방역에 관련 물품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 있으셔가지고 저희들이 전통시장 상점가 쪽에 그 손세정제하고 마스크 등 해가지고 저희들이 총 한 9만 2천 개를 이미 다 배부를 해서 현재 활동 중에 있고요. 또 여담을 더 드린다면은 이 방역 관계도 또 저희 시에서도 그 4억 3천을 좀 지원을 해서 지금 전통시장도 원래 자체적으로 그 시장별로 한 달에 한 번씩 실시하는 것을 예. 보건소에 와서 뭐 주 1회라든지 필요에 따라서는 뭐 며칠에 한 번씩 이렇게 지금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끝으로 뭐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은 지금 그 소상공인들이 어떤 경제적 어려움도 있지만은 임대료를 납부 못하는 그런 이중고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착한 임대료 납부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그 확산 운동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현재 3월 4일 기준으로 했을 때는 뭐 9개 시장에 지금 57개 점포가 그거를 할인을 해줬는데 지금 3월 10일 현재는 18개 전통시장 상점가에서 333개 점포가 현재 예. 동참해 주시고 계십니다. 네. 예. 앞에 그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을 함께 설명을 해주신 거죠? 아닙니다. 특례보증은 별도로 별도로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은 어떤 것입니까? 또 대상은 어떤 분들인지 함께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원래 특례보증 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어떤 지역 현안에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됐다든지 또 시대적으로 필요의 어떤 요청이 있다든지 할 때에 저희들이 소상공인을 위한 그 특례보증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사실 저희들이 5개의 특례보증 사업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뭐 골목길 상권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한 특례보증 또는 뭐 일자리를 지금 창출된 소기업 그런 소상공인들에게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 특례보증을 좀 해준다든지 또 최근에 대표적으로는 또 일본 수출 규제에 따라서 피해를 간접적으로 피해본 예. 그 소상공들에게 또 특례보증을 해준다든지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우리 저시종자들 위해서 이제 희망드림 특례보증을 해준다든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코로나 확산에 따라서 그 경제적 어려움이 겪고 있는 피해 소상공들을 위해서도 예. 이번에도 그 350억 규모의 예. 특례보증 사업을 이제 실시하게 된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대상은 뭐 알다시피 뭐 우리 법에서 정하고 있는 소상공인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5인 미만의 예. 업소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또 예외적으로 뭐 건설업이라든지 제조업이라든지 또는 뭐 운수업이라든지 광업 같은 경우는 상시 근로자가 10인 미만인 경우도 이제 우리가 좀 지금 현재 대처를 예.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신청할 수 있는 기관은 현재 인천시가 출연하고 있는 인천시정보증재단이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거기 전화번호 한번 대표 전화를 알려드리면은 예. 1577-3790입니다. 예. 예, 여기로 전화를 하시면은 거기서 다 알려드리고 현재 또 6개 지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도 다 이렇게 예. 쉽게 그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중요한 정보들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상세히 이제 말씀을 다 들었는데요. 네. 일단 뭐 시간 때문에 좀 저희가 또 핵심 질문들을 좀 더 집중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양한 지원책들을 들으셨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제 간접 지원책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보다 이제 직접적인 지원책이 어떤 방향으로 좀 더 고민이 돼야 된다. 좀 의견이 있으신가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매출을 늘려주거나 또 직접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각종 공과금이나 세금 이런 부분에 대한 좀 특단의 조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매출을 늘려주는 게 사실은 가장 직접적이고 좋은 정책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지역사랑 상품권을 현재 이제 정부가 4개월 동안 그 10% 할인율로 해서 3조 원을 발행하겠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3조 원을 발행하려면은 이 또 지방 정부도 또 4%를 그 의무 매칭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비용이 만만치가 않은 겁니다. 다행히 이제 인천시 같은 경우는 그 미리 예산을 이제 어느 정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여력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네. 줘도 이제 그림의 떡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8%가 아니라 이제 10%까지 더 늘리라든가. 그다음에 인천시 같은 경우는 1조 2천억을 발행할 목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3천억만 지원하겠다 이런 계획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제 대폭적으로 해체해서 발행할 수 있는 만큼 다 지원하는 어떤 그런 정책을 해줘야 지역 경제 실질적 효과가 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이 가세자 기준은 지금 현재 4,800만 원 기준이거든요. 연 매출. 요거를 지금 그 중기벤처부에서 한 6천만 원 정도까지 늘릴 검토를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지금 같은 이런 어려운 시기는 한 1억까지 늘려라. 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고용보험료라든가 의료보험료 같은 경우 몇 달 정도는 그 이런 간이 가세자들에 대해서는 뭐 면제를 해준다든가 이런 좀 더 적극적인 예. 직접적인 정책을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아까 이제 임대료 문제도 인천시가 잘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제가 알아보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데는 극히 일부라고 그래요. 그리고 특히 이제 건물주가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직접 대면 안 하기 때문에 전혀 지금 나서고 있지 않다고. 지금 우리도 착한 임대료를 좀 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예. 홍보도 하고 칭찬도 해주고 예. 이런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저희가 한 2분 정도 더 이야기할 시간이 있는데 그 착한 임대료 마저 얘기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임대료에 대해서 인천시에 뭔가 더 적극적인 모습을 요청을 하셨잖아요. 지금 시에서는 이 착한 임대료 시행 시 뭐 지원을 하거나 또 앞에 계획을 준비하고 있거나 혹시 이제 그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시에서는 일단은 지난번에 그 정부에서도 2월 28일 그 착한 임대인에게 대한 뭐 소위 말해서 뭐 3종 세트다 해가지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착한 임대인이 자기 임대료를 감안 금액의 50%를 정부에서는 그 소득세라든지 법인세, 국세를 자기네들이 감면해주겠다. 이제 이런 말을 했고요. 또 하나는 국유지라든지 이제 그러니까 국유재산이라든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에 대해서도 지금 임대료를 3% 내지 5%를 1%로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또 마지막에 세 번째는 우리 공공기관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사용하는 그런 시설들을 20% 내지 35%까지 감면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지금 지방세 감면을 위해서 지금 중앙 관련 기관인 행안부하고 사실 협의를 해서 우리 지방세인 뭐 우리 그 재산세라든지 네. 또 지역 그 지역에 있는 그 시설세 또는 뭐 지역 그 교육세인가요? 지역 교육세 이런 거를 감면할 수 있도록 현재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공공기관이라면은 저희 인천시 같은 경우는 이제 공사공단 또는 출연기관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우리가 20% 내지 35%까지 이렇게 임대료 감면할 수 있도록 지금 해당 부서하고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네. 예. 예, 시간을 한 30초 정도 좀 네. 드릴 텐데요. 지금 이제 시의 계획에 네. 혹시 덧붙여서 요구하실 내용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무튼 뭐 지금 그 인천시가 잘하고는 있습니다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 임대료 문제에 대해서 확산할 수 있는 그런 미담 사례라든가 이런 걸 적극적으로 또 우리 지금 헬로 TV 같은 경우도 그런 사례들을 적극적으로 알려준다면은 동참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아무튼 이런 실질적인 효과가 좀 되기 위해서는 사각지대를 없애고 또 생색내기 정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너무 심각한 지역경제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착한 임대료, 제2의 이런 밝은 소식들이 또 좋은 이야기들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이슈 토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